다음은요. 경찰의 통일교 관련 수사가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은 전재수 장관이 소환됐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통일교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흠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받고 없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탄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옥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수영 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전재수 전 장관이 이제 경찰에 조사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강하게 또다시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수사가 굉장히 빠르긴 합니다만 이게 과연 스모킹건을 찾을 수 있는 것이냐. 일단 언제 어디서 줬다는 걸 특정해야 되고 그 시계조차도 아직 못 찾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건 현금 2천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대 명품 시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예. 그럼 정확히 이걸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전달했는지 부분을 갖다가 밝혀내지 않게 되면 그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지금 진술을 또 번복했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예. 과거 특검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진술 내용만 가지고 기소하기엔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사례를 보더라도 보면 돈을 전달했다고 했을 때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었고 예. 그다음에 장소가 특정이 됐었고 그 장소에 또 함께 간 지인들이 있었죠. 현장에서 돈을 전달할 때는 없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같이 간 사람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재정국장, 세계본부장 이렇게 좀 결제 라인 같은 경우도 있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진술만 가지고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될지 못해야 될지의 부분이 경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어떤 형태로든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진술을 확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도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건을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7년 정도인데요, 공소시효가. 예. 그래서 올해 내에 이걸 갖다 기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기소할 만한 내용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예.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에게도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얘기만 물어봤다는 뭐 보도가 있을 정도로 경찰이 좀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기찬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고 뇌물 혐의도 지금 영장에 올라가 있다는 게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같이 올린 겁니까? 일단 그 윤영호 씨의 진술 내용에 보면 해저 터널이라는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적 청탁 문제, 대가적 부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정자법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만약에 청탁이 있었다 그러면 이건 뇌물까지 가는 거라서 두 개를 다 적용했던 것이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나 이번 사안에 대해 있어서는 이제 뇌물 성립 여부가 중요한 것이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또 껴있기 때문에 예. 더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한학자 총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 일단 급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범 중에 한 명이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 현재 혐의가 있는 특히 세 사람에 대해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윤영호 씨만이 공범일지 예. 아니면 한학자 총재도 공범일지 한학자 총재가 만약에 기소가 되면 나머지 사람은 다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보면 전재수 의원이라도 빨리 조사해서 한학자 총재라도 기소를 하게 되면 예.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조사할 시간적 여유를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예. 차원에서 좀 빨리 진행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치면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만약에 이건 물론 경찰의 잘못은 아닙니다. 예. 이 기존 특검에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윤영훈 씨가 어떤 진술을 했을 때 이걸 수사보고만 쳐가지고 올렸다는 거잖아요. 예. 요약해서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윤영훈 씨한테 언제 누구로부터 뭘 이걸 다 물어서 조서를 작성했어야 돼요. 예. 진술서라도. 이거 없이 그냥 경찰에 송치해버리니까 경찰 입장에서 보면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통일교를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여기까지는 찾았다고 합니다. 각종 명품의 구매 내역까지는 뭐 찾았다고 영수증을 찾았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시점하고 금액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신영호 변호사님, 요거 네. 가지고 지금 뭐 혐의들을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네, 전재수 전 장관은 지금 아주 강력한 개인적으로 보면 정치 생명을 걸고 이제 강력한 싸움을 예. 하는 케이스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근소하지만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앞서는 부산시장의 유력한 상태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강력히 부인을 했다가 만약에 하나라도 증거가 나온다든지 잘못되면 정치 인생 전체가 끝날 수도 예.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승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다들 말씀 주셨듯이 통일교는 보면 이 권성동 의원 케이스에서 보시면 증거를 남겨놓죠. 예. 그 사전적인 증거가 문자라든지 이런 게 있고 메모도 있고 그다음에 주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예. 확인하는 의미에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내부에 여러 가지 파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금 관리나 이런 거에서 서로 의심하고 이게 배달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서로 증거를 남겨서 이제 크로스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지금 기존의 그런 패턴으로 보면 전재수 전 장관에게도 그런 식의 선물과 있을 돈을 수 줬다고 있네요. 하면 네. 메모라든지 어떤 증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또는 그걸 증빙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예.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날개를 다룰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치명상을 입는 예. 아주 절체절명의 승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아까 예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간략한 내용만 있는 영수증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상품명, 누구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상품명 수량, 금액, 요 날짜 정도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좀 통일과 관련한 소식을 보면 저는 이런 용어가 굉장히 낯설던데 총재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저희는. 그런데 여기에 황실의정국, 황실경호국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네. 실제로 조직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원궁도 그런 의미로 봐야죠. 황제가 머무르니까 궁이 된 거 아닙니까? 천원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 자체가 통일교 성지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황자가 이제 그게 임금 황자거든요. 근데 임금 황자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물론 뭐 중국에서는 이제 황제라고 쓰기 표기합니다만은 예. 우리가 그 기독교를 상징하는 분을 뭐라 합니까? 교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 그 정도 반열로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가는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통일교 자체를 이끄는 이 두 부부, 그러니까 전 문선명 총재와 지금 한학자 총재가 그 황자,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교황인 거죠. 일종의 통일교의 교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전을 담당하는 건 황실의정국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황실경호국도 있고, 그다음에 식사는 뭐 황식부, 그다음에 뭐 생활 같은 경우 공간은 이제 황생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전부 말하자면은 황실의 의전에 준하는 걸로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기독교에서는 교황이 있다면 이 통일교에서는 우리가 황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 규정을 한 듯 싶어요. 그래서 명칭도 이제 참 어머니, 참 아버지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통일교가 우리가 보면은 국내 교세는 그렇게 그러니까 교인 수는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좀 보면은 영향력을 많이 좀 뻗어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마 통일교는 더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궁도 궁이지만 모든 명칭에 황자를 부여함으로써 권위와 신성시를 더 좀 강조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그 280억이 들어있다는 그 금고인데 금고직이라는 사람도 여기 보면은 황실의정국 이런 데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원래는 의전 부여인데 의전국으로 올린 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올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뭐냐면 어떤 한학자 총재를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면서 그 힘을 통해서 자기가 권력을 얻어가는 이 메커니즘이 통일교 내에서 벌어졌고, 그러니 당연히 한학자 총재를 뭐 독생녀, 그다음에 총재, 그다음에 뭐 참어머니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들을 더 확장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는 한학자 총재의 개인적인 발상이라기보다는 통일교 내부의 자기들의 권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적 얼개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 그걸 예.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얼마나 자기가 신켜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부패 혐의들이 발생한 주요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상식적으로 아무리 종교지만 여기서 황실이라는 표현을 붙인다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좀 봉건적인 잔재 유산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통일교는 이런 구조 자체가 부패를 만들어내는 토양 자체가 이미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일본에서 넘어왔을 돈이 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의 통일교가 해산되면서 저는 그런 큰 돈이 들어왔을 때는 또다시 조직이 이걸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싸움들이 내부에서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돈을 쓰려면 뭘 해야 됩니까? 사업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또 아마 제한이 됐을 거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상당히 큰 부패 고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분들에 따르면 보면 이제 2018년도에 윤영호 씨가 세계 선교 본부장으로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참 어머니 독생자 롤이라는 게 창시한 게 윤영호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학자 총재가 굉장히 좋아했고 세계 선교 본부장으로 올라오면서 웬만한 조직을 다 조직도를 재편하는데 세계 선교 본부 밑으로 만들면서 다 격상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특히 제3의 국가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사업을 벌리는 이런 형태로 가면서 내부의 알력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요번 이런 각종 국회의원 이런 건들도 파생돼서 나왔다라고 많이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의정국이 있고 경호국이 따로 있는데 경호국 인원만 70명 이상으로 지금 돼 있어요. 아마 신천지 이런 거 할 때 왜 경호하고 막 교통 통제까지 자기들이 임의로 하고 막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더 자기들의 종교를 격상하고 어떤 신격화하는 도구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